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스타트업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기업 가정증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지 그런 궁금증을 저희가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그 강연에 대한 각각 주차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오늘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의 주요 질문을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자동차공학부를 전공하고 무역과 유통에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 이원민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봤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최근에 창업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진 강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를 전공하고 있고 제조업보다는 유통 쪽 창업에 관심이 많은 안석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창업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자동차공학부를 전공을 했는데 제조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유통이나 무역도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혹시 강종훈 학생께서는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철학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과 접목을 해서 좀 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에 관련된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석한 학생께서는 어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물건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위탁 판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창업에 대해서 평소 자기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그럼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그냥 간단하게 강종훈 학생부터 그냥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제 창업이라는 범주에 대해 먼저 궁금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시작해보지 않고 이제 꿈을 꾸는 입장에서는 창업이라는 게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창업인 것인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의류 매장 이런 것 같이 그런 매장을 차리는, 단순히 그 매장을 차리는 것만 그것도 창업에 대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전체적인 창업에 대한 범주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창업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앞단에 말한 것뿐만 아니라 후단에 말씀하신 것까지 전부 다 창업에 들어가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강좌에서 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좀 전자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실 때는 이미 그 내용들을 운영하게 대한 거는 이미 정형화돼 있고 그 정형화 시키신 분들이 프랜차이즈업을 창업하셔서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이미 잘 만들어 놓으셔서 오히려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회원을 모집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잠시 교육을 받으시면 그 운영이라든지 그쪽에서는 더 잘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스스로 우리는 이제 사회에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사전적 정의에 맞춰서 뭔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업에 좀 초점을 둔 강의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그게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주거나 이런 무엇을 하느냐에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꼭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차렸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에 치킨집을 차렸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치킨집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집이 너무 맛있고 우리 집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제 똑같은 맛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쪽으로 손님들이 요쪽으로도 가고 요 집으로도 가고 요 집으로도 가고 그럼 이제 나눠서 가게 되니까 수익은 줄어들게 될 거고 또 그러다가 거기서 또 더 많은 치킨집과 더 많은 더 맛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속 가능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결국은 내가 계속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부를 이루거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경쟁력을 고려를 해서 무엇을 창업을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사실 바로 처음부터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어떤 특정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죠. 자연스럽게 공급자 측이랑 수요자 측을 연결해주고 그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면서 뭐 승자가 전부 독식하게 되는 그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업을 하는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수익이 늘어나면 사회는 그쪽에 몰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대 거기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가 하려는 업이 그런 거라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내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공업 같은 경우는 뭐 마일리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 걸로 해서 자기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사전에 좀 강구를 해놔야 그들이 뭐 다른 동일한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나와서 경쟁하게 됐을 때 자기가 꾸준히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이게 아까 그 질문 하셨던 학생들 말씀 나눌 때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전공은 아마 그 기계공학 쪽 하셨던 것 같고 그분이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조는 좀 부담이 되고라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진입장벽 입장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그 학생이 그렇게 제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제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해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랜차이즈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잘 갖춰져 있고 이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매뉴얼화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은 조금 더 늦게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좀 어렵고 힘들고 한 이런 과제를 먼저 도전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 경쟁력은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뒤에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전체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창업에 대한 부분을 창업을 위한 사실의 어떤 마인드를 저희가 만드는 과정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 주셨던 치킨집이나 프랜차이즈 당연히 창업의 범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도 똑같은 창업인 치킨집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실 스스로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불편한 점이나 특히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객이 느끼는 그런 어떤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에서 새로운 그걸 확장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의 범주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안정성보다 리스크를 조금 더 있는 부분을 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 기업가 정신의 마인드셋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것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치킨이나 이제 편의점 창업들을 생각하시니까요. 학생 입장으로서도 그것도 굉장히 궁금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창업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해봤는데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이게 맞는 방향인 건지 이게 잘 하고 있는가 이게 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옆에서 좀 지도해 주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컨설팅 하면은 또 자금적인 문제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금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또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창업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혼자보다는 팀끼리 하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팀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사이트? 네, 그런 게 있나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일단 창업을 처음에 준비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처음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관련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금전적인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어디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 뒤에 이제 준비되었던 강의 중에는 물론 다양하게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그 전문가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하는 기업가 정신 인터뷰에서도 그분 스타트업 분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창업을 진행하셨던 다양한 노하우들이 이런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아마 강의로 나올 예정인 인터넷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찾기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뭐 사업 지원 정보 사이트라든지 뭐 스타트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투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뭐 클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동향, MVP 제작,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관심 있으신 데모데이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사이트를 한 2개 강좌 정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가장 몇 가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몇 개 드리면, 당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오프라인으로는 여러분들 접근하기 제일 좋으신 거는 지금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 안에 대부분의 창업 지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서 학교에 항상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실은 무료로 사실 이런 컨설팅을 항상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컨설팅도 있지만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가 사실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경진대회를 한두 번 정도 프로세스를 해보시면 그래도 시작하시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창업 활동에 있어서 이건 창업 활동과 좀 관계없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톰 어잭이라는 분이 자기가 각 계층별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시멜로 챌린지가 뭐냐면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파스타 면 중에 얇은 스파게티 면 가지고 막 탑을 높이 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랑말랑 마시멜로를 딱 놨을 때 15초인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그 높이를 인정해주고 가장 높이 올린 팀이 우승하는 뭐 그런 거 경쟁하는데, 이게 창업 쪽에서 항상 그 마시멜로 챌린지를 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룹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계획을 가장 잘 세우는, 뭐 전쟁 빼면 우리 경영 쪽에 계신 분이 가장 계획을 잘 세우죠. 회사 운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MBA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시작을 하면 약간의 처음에 인사하고 어떻게 세울까 하고 실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올리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이 가장 평균이 낮아요. 계획 잘 세우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인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막 시도하는, 무작정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원생들. 그 친구들이 MBA 학생들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논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층은 MBA 친구들보다 조금 더 높아요. 압도적으로 유치원생이 낮습니다. 에 비해 되게 낮아요. 2개 층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낮아요. 근데 유치원생보다 또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친구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왜냐? 그쪽에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창업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축과 같은 전문 지식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모든 사회 환경을 다 고려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지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도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은다고 또 그게 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 걸 얘기를 잘 듣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 거를 잘 정립을 하셔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좀 뭐랄까 부담되는 얘기, 컨설팅에 대한 부담되는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받고 싶다. 예. 돈값을 할 것 같다. 근데 컨설팅을 하게 되면 요즘 정부에서 컨설팅 사업 별로 없죠. 예. 다 멘토링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그 감성적인 내용 그런 거는 또 객관화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할 때는 그 불확실한 것 다 제외하고 객관적 내용 바탕으로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사람이 감정적인 내용 같은 주관적인 내용을 거의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에서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주기가 너무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까지 컨트롤해가지고 좀 앞으로 같이 도와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부 사업은 대부분 멘토링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당 전문가들을 찾는 뭐 해당 전문가 모아놓고 좀 그런 분들 도와주는 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실적으로 해야 될 건 그분들과 멘토 멘티의 관계를 맺어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자기가 처음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될 만큼 정해진 것들이 많으냐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에 맞냐 틀리냐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러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 단계에서 멘토링이라는 걸 받으면서 경험을 계속 공유를 받게 되는 거고요. 멘토링이 이렇게 이 경험 자체를 먼저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었던 창업경진대회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수업 중에 실습 같은 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본인한테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 머릿속에 혹은 내가 이렇게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몸에 체득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이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 나가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자기 경험을 또 공유를 하거든요. 이 학생들 수준에서 혹은 청년들 수준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나뉘게 되고 또 서로 느끼게 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이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갈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일은 역시 경험, 체험, 그리고 내 같은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네트워크, 이게 좀 더 선결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다양한 사이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멘토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한번 거쳐본 경험을 해보시고 실제로 실제 성공 사례를 나오신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경험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또래 중에서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취직을 준비하게 되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격 요건과 필요한 자격증, 뭐 서류, 자기소개서 이런 작성 방법 등과 필요한 서류들이 다 나와 있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잖아요. 뭐 제조업, 뭐 유통,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에 맞는 정보가 다 다른데 이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저희가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지원 서류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부분과 같이 사업자를 낼 때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편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요거의 질문의 요지를 좀 살펴봤는데 요거는 선행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런 회사 홈페이지 지원을 하려면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있듯이 사실 사업자를 사실 하려면 최소 조건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사업계획서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부분 도와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어떤 요건이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어떤 투자를 받고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어떤 법인 형태를 할 것인지가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취업 준비를 해서 자기소개를 쓰듯이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선행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잘 이 빌드업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하지. 이런 행정적인 요식 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중기부라든지 뭐 그쪽에서 운영하는 지원 기관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오히려 한 페이지 정도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신청만 하면 그렇죠. 각 구청 가서 신청만 하면 바로 뭐 한 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신청서에 뭐 쓰는 거 몇 개 체크만 해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보다는 자기 이제 시도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게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자를 내는 케이스나 아니면 경진대회를 하든 아니면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든 지금 창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결국은 이렇게 서류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서를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내는 것들은 이렇게 문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결했을 때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걸 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팀을 가지고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쭉 흐르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가면 이제 신청서나 이런 부분들은 쓰면 쓸수록 늘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궁금한 것들은 자꾸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보면 이렇게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먼저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기관이 어떤 창업 경진대회나 창업 지원 사업을 냈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 주시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훨씬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템플릿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 이제 쓰여지는 내용을 엉뚱하게 써버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그걸 구현할 능력도 있는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서류 평가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토콜 혹은 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이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하면서 아 이걸 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저희 그 중기부의 startbiz.go.kr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법인 설립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등록 관련된 프로세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자를 지금은 개인을 하실지 법인을 하실지 그리고 법인이라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고요.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사업 계획서가 어느 수준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지에 따라서도 이 법인 형태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도
법인 사업자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자를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 투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사업 계획서의 단계 그리고 현재 리소스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어떤 부분이 지금 단계에 좋을지 무작정 먼저 개인 그 사업자를 먼저 내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어디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그 스테이지를 고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째 지금 학생 질문까지 받았고요. 저희가 잠깐 쉬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